이 국내에 BBK라고 붙여진 이름,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거나 전해지지 않거나 그게 완전히 역사 속에 그런 식으로 덮여질 것 같아서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소송 의뢰인의 이익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변호사로서의 저의 그 직업 때문에 그 딜레마 속에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었고, BBK라는 회사가 그 범죄 행위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왜 연결이 돼 있고, 이 연결고리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보도가 사실은 거의 할애되지 않거나 무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7, 8년 동안 이런 BBK 사건 누가 주인이냐 그 이슈로 들어가게 되면 항상 김경준 씨와 에리카 김 씨 그 남매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관련 회사인 다스라는 회사 그 두 그룹이 서로 싸우는 그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. 지금까지 그게 지금 다였는데, 김경준 씨가 8년이나 지금 감옥을 살고 있는 그거는 여기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, 그럼 그 사람이 과연 무고한 건지, 아니면 더 다른 사람들이 그 범죄에 개입이 됐었는지, 이 커넥션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죠.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연루가 돼 있다면 왜 어떤 부분에서 연루가 될 가능성이 있었으며, 그것이 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도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수사가 미진했었는가, 이 부분에 대한 그 포커스에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책에서 다루었고, 수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2007년에 대선 전국 때 벌어진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부실 수사를 주장하면서 많은 불평을 했는데요. 부실의 시작은 거기가 아니고 초등 수사였던 2002년, 2003년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일 때 있었던 최초의 그림을 만드는 작업에서 누군가가 가야 할 길, 가지 않아야 할 길을 집어넣어서 지도를 만들었고, 그 지도가 너무나 명확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너무 여러 해가 지난 2007년에는 지도를 바꾸면서까지 수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러면 무슨 지도가 잘못되게 처음에 만들어졌는가? 이게 핵심인데, 그게 에리카 김과 이명박 대통령입니다. 그 두 분이 바로 조사의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.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. 옵셔널 소액주주들이. 그때 그 고소장이 핵심인데, 그 고소장은 김경준 씨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. 피의자로. 거기에는 에리카 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. 그 이유는 김경준 씨가 2001년 9월에 이미 자기 이름을 빼고 스티브 발렌수엘라라는 외국의 어휘이사로 대표이사를 바꿨고요. 소액주주들은 김경준이라는 이름을 등기부 등본에서 그 당시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. 바로 그 고소장이 무시되어진 채 그 고소가 인지사건으로 바뀌면서 에리카 김도 빠지고,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이사들에 대한 조사도 빠지고, 김경준 씨의 단독 범행으로 그림이 그려져서 체포영장이 만들어진 거죠. 최초의 체포영장에서부터 가야 할 길,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제시해서 뺐는데, 그래서 가장 중요한 누가 빠졌냐 조사 대상에서, 그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과 LK이뱅크, 그러니까 LK이뱅크라는 그 법인체와 에리카 김 씨가 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. 사실은 에리카 김 씨가 오히려 더 주도적이거나 아니면 똑같이 같이 했거나 둘 중에 하나지, 동생 일에 연루된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. 네,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전에 있던 로스앤젤레스의 그 연방검찰청이 사건을 담당하지 않고 워싱턴에 있는 그 미 법무부의 국세청 본부에서 그 사람들이 옵셔널을 절대로 회수를 못하게 하는 그 일을 계속하면서 140억에 대해서 조사 요청을 했을 때 조사할 것처럼 하다가 완전히 침묵해버려요. 권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있는 그런 어떤 합의 내용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면 그 제17년간 소송 변호사로서 일한 그 제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.